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식습관만 조금 바꿔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매일 챙겨 먹고 있는 뇌경색 예방에 정말 탁월한 과일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최소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는 1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뇌경색은 바로 이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런데 이 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서서히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 혈관을 초음파로 검사해 보면 40대부터 이미 혈관 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혈압이 오르는 순간 그 좁아진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은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당뇨 있는 사람은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과일들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고요. 먹는 시간과 양만 잘 조절하면 당뇨 환자분들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 예방에 탁월한 첫 번째 과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블루베리 한 줌을 꼭 먹습니다. 블루베리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를 그 예쁜 보라색으로 만드는 색소인데요. 단순히 색깔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3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32%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이건 일부 약물의 효과보다도 더 뛰어난 수치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혈관 내벽은 내피세포라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곳에 딱지가 않는 것처럼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루베리는 혈소판이 과도하게 응집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서 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이 혈소판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생블루베리를 그대로 먹는 겁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고요. 하지만 블루베리 주스나 잼으로 가공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추가되고 영양소는 파괴되거든요. 섭취량은 하루에 한 줌, 약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소복하게 올라갈 정도의 양이죠. 이 정도면 당분 걱정 없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아침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관이 보호받는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 균형도 완벽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제가 특히 여성 환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과일인데요. 남성분들에게도 물론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석류를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기가 좀 번거롭죠? 껍질도 단단하고 알맹이를 하나하나 빼내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석류를 귀찮아 하시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약간의 수고가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석류의 가장 강력한 성분은 폴리페놀입니다. 특히 석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다른 과일보다 그 함량이 월등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레드와인이나 녹차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이 석류 하나 드시는 게 레드와인 서너 잔 마시는 것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제가 석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석류는 단순히 항산화 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혈관 내벽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석류의 폴리페놀은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분들의 혈압을 재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석류는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합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인데요. 이게 바로 뇌경색의 주범입니다. 석류는 이미 쌓인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배수구 청소를 하듯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석류 주스를 매일 마시게 했더니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가 평균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굵은 혈관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건 뇌경색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석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생석류를 직접 까서 먹는 겁니다. 석류 알맹이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석류 농축액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석류 제품 중에는 석류 함량이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설탕물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꼭 석류 함량을 확인하세요. 최소 70% 이상은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석류 농축액을 드실 때는 하루에 30ml 정도, 작은 소주잔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공복에 물 한 컵에 석류 농축액 한 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분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석류를 먹을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생석류 알맹이로 드신다면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농축액은 15ml 정도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엄연히 과일입니다. 그것도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과일이죠.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당분이 많고 지방이 거의 없는데 아보카도는 정반대예요. 당분은 적고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바로 혈관을 살리는 좋은 지방,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지방에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거든요. 나쁜 지방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으로 주로 고기의 기름이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막죠. 반면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관을 청소합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풍부한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하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겁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도 부담을 주죠. 아보카도의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하루에 반 개씩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약과 함께 아보카도를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아보카도의 비타민 E가 이런 공격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개 전체를 먹으면 열량이 좀 높은 편이라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샐러드에 넣어서 먹습니다. 신선한 채소에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해서 올리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궁합도 좋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삶은 계란을 올리면 완벽한 영양 아침 식사가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좋은 지방이 모두 들어 있으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보카도가 특히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다만 열량이 있으니까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조절하시고
다른 지방 섭취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보카도는 너무 딱딱할 때 사서 2-3일 실온에 두었다가 적당히 말랑해졌을 때 드세요. 너무 말랑말랑하면 과숙한 거고 딱딱하면 덜 익은 겁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딱 먹기 좋은 상태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과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제가 특히 아침에 꼭 챙겨 먹는 과일인데요. 작지만 정말 강력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키위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아요.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관 건강에도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미용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혈관 벽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관 벽에 콜라겐이 튼튼해야 혈관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혈관 벽에 콜라겐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쉽게 손상되는 거죠. 키위의 비타민C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키위를 꾸준히 드신 후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위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악티니딘이라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후에 키위를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런데 키위가 혈관 건강에 좋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예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키위를 하루에 2-3개씩 4주 동안 먹은 그룹은 혈소판 응집이 1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소판 응집이 줄어든다는 건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70대 남성분이셨어요. 이미 작은 뇌경색을 한번 경험하셨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했는데 특히 키위를 매일 2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본인도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키위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키위는 하루에 1-2개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좋아요. 특히 저녁에 고기를 드셨다면 후식으로 키위를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키위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걸 추천합니다. 네, 껍질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이상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물론 털털한 게 좀 거북하실 수 있는데 잘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스무디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키위 중에서도 골드 키위와 그린 키위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좋지만 비타민 C 함량은 골드 키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맛은 골드 키위가 더 달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린 키위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키위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하루에 1-2개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역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과일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이에요. 그것도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이 색소가 바로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라이코펜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비타민 E보다 100배 이상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토마토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토마토가 혈관을 공격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만드는 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사과를 잘라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레몬즙을 뿌려 놓으면 변색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토마토가 우리 혈관 속 콜레스테롤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혈액 속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55%나 낮았다고 합니다. 55%라는 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말씀드릴 때도 칼륨이 혈압을 낮춘다고 했죠? 토마토의 칼륨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요. 특히 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서 부담 없이 많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먹을 때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토마토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예요.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방출되거든요. 저는 토마토를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에는 생토마토를 샐러드로 먹고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먹어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최고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토마토 주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를 고르실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2-3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는 10개 정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는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라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 예방에 탁월한 5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석류, 아보카도, 키위, 토마토. 이 5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혈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꾸준히 드시고 나서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진 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5가지 과일을 모두 매일 먹기는 힘들 수 있죠. 그럴 땐 로테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블루베리와 키위, 화요일은 아보카도와 토마토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매일 이 중에서 2-3가지는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 2-3회로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을 드신 날은 밥이나 빵 같은 다른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과일들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라면이나 튀김,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담배를 피우시거나 과음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혈관 건강은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좋은 과일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진짜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 산책을 할지 말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블루베리 한 팩, 키위 몇 개, 토마토 한 봉지 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후에 그걸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제 채널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